역전의 승부사로 오늘장의 종가 베팅 한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장 무엇 때문에 1,7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줍줍해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이분들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IS셋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BOJ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뜨거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이 대내 불확실성 속에 살얼음판 걷는 증시,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장기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것이냐,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항상 저희가 FOMC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BOJ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결국 이제 수년 만에 어떤 이 기조가 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엔화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과 고민을 좀 안고 있는 상황. 네. 시장이 좋을 때가 또 아니라, 그렇죠. 하필이면 오늘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또 BOJ가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볼 업종, 이 부분들을 좀 찾는 바람에 오늘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의외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가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일단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인지 일단 일시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쪽에서 이제 돈을 넣어두고 이제 이 엔화를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산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금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엔캐리 이제 트레이딩 자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차익 물량이 대거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각에서 이제 뉴스도 나오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투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오늘 BOJ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선은 딱 두 군데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BOJ는 어차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어디로 쏠려 있느냐? 파월 연준 의장의 입,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숫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BOJ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영향을 받았다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많고, 저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벤트에 외국인들의 자금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이 시장의 하락 요인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엔 환율의 변동성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에 있어서 엔 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발표가 난 다음부터 지수의 경우에도 저점을 잡고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일본 증시가 최근에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쵸. 워낙 이제 자동차주들이 잘 나가기도 했고, 네. 또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호재로 인해서 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포병하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쵸. 일본 증시의 매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오늘장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있을지요? 기아의 배당락이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크고, 기아 역할이 컸군요. 네, 크고, 사실은 이제 기타 다른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앵커님 이야기한 대로 엔화 쪽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입을 업종이 어딘가라고 보면 자동차가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BOJ의 영향이 크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 BOJ의 영향이라기보단 앞서 말씀드렸던 FOMC라든지 마이크론 실적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주들 보면 PBR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수주 잔고가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조정에 자동차주들은 거꾸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저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돌파 잠시 후에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저PBR주들의 약세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차은우, 자동차, 은행주, 그리고 우선주들도 같이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한국전력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도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공기업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 한국전력의 매력도가 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 8% 넘게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오늘장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었을까요?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국전력은 저 PBR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저는 결국 이제 상반기에 이 총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한 어떤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의 빚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빚 많고 실적 안 좋은 거 모르는 투자자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선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의 하락을 충분히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가격대가 약 19,000원에서 2만 원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른 기업들 뭐 역사적 신고가 가는 그 와중에 거의 다시 올라간 상승폭의 절반을 지금 뱉은 상황이라서요. 지금의 가격부터는 저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그 이슈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나 또 이제 한국전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다가올 예정이고 네.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오히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저 PBR 중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가 전에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정연돌파 시간에 기아를 또 준비하셨다 그래서 네. 일단 기아를 좀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기아를 좀 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한국전력도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저는 대장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요?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저 PBR 관련주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거래량이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업종도 아닐 뿐더러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웬만한 어떤 수급을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큰 시세를 내긴 어려운데 외국인들의 엄청난 러브콜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4만 원 초반대, 4만 2천 원이었던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상대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장주인 하나금융지주는 보합권에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연기금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이 관련주들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손바꿈이 나타나도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 관심을 준다라고 하면 하나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꼭 뭐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대표 어떤 저 PBR 관련주의 이제 화살표, 이정표를 보시면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만약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보험주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중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나마 변동성이 어디 쪽이 더 클 거냐라고 하면 저는 보험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보험주 쪽에서도 이제 흥국화재가 이번 저 PBR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흥국화재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저는 변동성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흥국화재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 거래량은 동반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거래량은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앞서서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텐데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큰 자금이 몰려오게 되면 쉽게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흥국화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야기 주셨고요. 잠시 후 오늘 자동차 좀 하락하고 있는 기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뉴스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새 AI 칩 제로가 소멸된 걸까요? GTC 2024 개막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의 반응,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대다수가 보입니다. 이조 본부장님, 네. 저희가 걱정했던 게 항상 그 K세론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네. 막상
엔비디아는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승폭을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은 왜 매력이 좀 덜했을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BOJ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FOMC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네? 그럼 재료 소멸인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고점에 대한 피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강한 기세로 정말 출발했는데 좀 새벽에 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얼마 안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이 고점에 있던 반도체 종목군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부각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TSMC가 좀 더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시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여졌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GTC 2024에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 무엇을 주로 봐야 될까라는 걸 찾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으니 우리가 잘하는 걸 강조할 거다. 그래서 유로모픽, CXL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반응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오셈과 엑시콘이 있죠. 네오셈 그런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을 반납하고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지금 엑시콘의 경우에도 동시호가 구간에서 5%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의 낙폭도 오늘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CXL 관련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이조 본부장님 아니면은 이번 삼성전자발 유로모픽 CXL 기대감은 다음 기회를 노려볼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입니다. 왜냐면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네, 일단 뭐 뭔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았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서 뭔가가 예상했던 것만큼 뭔가 없네? 이러면은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더 실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사실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이 5%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얼마 안 되는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번 주는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 두신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이벤트들이 끝난 상황에서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말고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네오셈이라던가 지금 CXL이랑 되게 핫한 종목군들은 잠깐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어때요? 저희가 뭐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유로모픽 CXL 다음 기회 노리재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인데 네네. 지금 사실 미국 관련 기업도 올라가는 거 보면 실체가 있고 돈 버는 쪽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올라가면서 곁다리 걸쳐 있는 이런 표현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면 뭐부터 챙겨봐야 되냐면 실제로 잘 팔고 있는 HBM부터 저는 보는 게 맞다. 저희 SK하이닉스도 힘들고 한미반도체도 힘들고 이스페타시스도 힘든데 우리가 CXL, 유로모픽 물론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하지만 그 기업들을 오늘 같은 조정
장에 담아내는 것은 네.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오늘 장에 하락하고 있는 유로모픽 그리고 CXL 관련주들은 현재 구간 매수 기회가 아니라 다음 타자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조심하자라는 관망 의견 혹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삼화페인트가 또 오르네요. 메인과 기관의 러브콜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시작일까요? 두 분은요? 매도입니다.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신데 제가 아직 이조 본부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어떤 투자 성향인지는 잘 몰라요. 네. 삼화페인트가 오늘 오르는데 이유를 못 찾아서 매도입니까? 아니면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과하게 올랐다라는 매도입니까? 이유는 있는데 좀 너무 과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비중을 덜어내시고 이제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신규로 접근하시겠다. 이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럼 왜냐면 오늘 왜 오른 거예요? 그 2차 전지 전액 관련 특허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요거 관련돼서 좀 비슷한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급등이 나온 만큼 차익 매물의 그런 욕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차티스트인데 오늘 상한가가 지금 아직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래량도 수반되어 있거든요. 분할 매도 타이밍이 현재 종가가 아니라 내일의 시가입니까? 아니면 오늘 종가입니까? 분할 매도를 내일 좀 보시고 시가 상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급하게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매우 크고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 상황 보시고 비중을 좀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파가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쁘게 나왔고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던 7,5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단기 호재성 이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화페인트 반등의 시작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다. 오늘 상한가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 시가 보고 매도하자. 분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33% 약세. 결국 상승 전환까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스닥에서 낙폭이 좀 줄어든 거에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정확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 넘는 하락, BOJ 여파로 인해서 17년 만에 제로금리가 끝난 BOJ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저PBR주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정확한 종가와 함께 간략한 브리핑 김태성 본부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싱숭생숭하다라는 단어가 좀 잘 맞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상승 슈팅이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하루였는데 사실 어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GTC 2024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아마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는 수급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단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오전부터 좀 많았던 건 아닌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기관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주체가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장 중후반부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선물 시장뿐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오늘은 조금 과하게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IT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대를 좀
숨게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소형 이제 개별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을 좀 줄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종가를 맞이한 기업들이 많고 또 이제 반도체가 약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오늘 이들 섹터에서도 일부 종목군들 몇 개만 올라가고 섹터 전체가 좀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약간의 조금 실망감을 안고 좀 종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